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1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영하로 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 시즌이 계속 다가오고 니까 주요 뉴스가 정치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보기 좋은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매일 이전 투구하고 송영길이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어린 놈, 50에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에게 어린 놈 해갖고 오만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준석이는 더 어린 놈 아닙니까? 본인도 30대 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어린 놈이죠. 최고인도 당대표도 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386 구정치, 운동권 카르텔, 이 세력들 청산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마치 무엇인 양 이렇게 떠벌리고 있다. 그래서 역풍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본인에게 어린 놈 하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SNS인가 한 말 했습니다. 운동권 카르텔의 문제점, 자기 손으로 돈 한번 벌어보지 아니하고 평생 갑질만 하고 호가호위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류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386 운동권들을 보면은 진짜 그들 개인 인생을 위해서라도 땀 흘려 돈 벌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정치로 들어가서 평생을 국회 배지 달고 갑질이라고 하는 갑질은 다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운동권 386 이름으로. 내년 4월은 이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청산할 시점이 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갑질하는 사회, 갑질하는 국가는 희망이 없는 국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외골수로 묶여있는 그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송영길을 비롯한 그들은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국민의힘당도 그랬습니다. 국민의힘당도 그냥 부잣집 아들 온실에서 따뜻한 생활하다가 다른 거 없으니까 또 국회의원 하자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제 물러나서 차라리 부모들이 물려준 가업을 이어가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정치적 뜻이 있고 새 뜻을 펼 수 있는 많은 젊은 정치 신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당 다선 의원들, 특히 영남권 의원들 보고 수도권에 험지 출마를 하라 하니까 지금 장재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 함량인가 어디에 버스를 거의 100대 4,500명을 동원해갖고 거기다 세가시를 했다. 신천지입니까? 신천지가 어제 대구에 10만 명을 모았다. 10만 명. 장재훈 의원이 신천지 흉내 내는 겁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영기 선생의 낙하의 시처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떠날 때 말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다 보니까 원자력 설계자 선임연구원이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이 너무 낯설고 그리가 멀다. 후보 때는 소탈하게 대화도 하고 그 대화를 받아주고 소통도 원활했는데 대통령 되고 난 뒤부터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될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늘공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대통령 주변에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해야 이게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인데 공무원들은 절대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시계가 그냥 돌기만 바라보고 늦게 가든 빨리 가든 가급적인 늦게 가기를 바랍니다. 왜? 정년이 길어지니까. 그래야 월급도 받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공무원들을 절대로 채용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은 그냥 자기 부처에서 공직생활하게 하고 그 자리에 현장에서 목소리 내고 현장에서 가슴을 열고 울어봤던 사람들. 문재인이가 탈원전할 때 탈원전은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 문재인이가 이게 민주화다 할 때 그게 민주화가 아니고 너네 독재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을 고발했던 사람들.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야 용산은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용산은 제가 볼 때 역동성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 위원장 가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밑에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노조 전문가를 데려가라 했습니다. 노조 전문가. 그래 하겠다 하고는 그 자리에 노동부 기획실장을 갖다 앉혔습니다. 돌아갑니까?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인사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선거가 마치고 난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공무원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민의가 전달되고 물결이 새로운 물결로 바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안정근, 김상진 해갖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했는데 이 자유연대 채널은 우리 우파의 활동가들이 소식도 전하고 혹시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 등대도 되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채널입니다. 자유연대는 누구든지 그런 소식 올리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방이 내부 총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싸움할 시간에 적하고 싸워야지 내부 총질하는 놈만큼 못난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내부 분쟁이 될 그런 내용물은 자유연대 채널에 올리지 말라. 그런 말씀 전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김상진 채널에서 나왔던 얘기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진실은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쭉 공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이고 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실이라고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그 쌍방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비방 안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하여튼 비방 안 하기를 바랍니다. 내부 총질하는 인간만큼 못난 놈 없다. 열심히 싸우면 뭐하냐고. 모든 붕괴의 원인은 내부 분열에 있습니다. 그 분탕질하고 분열 일으키는 행위, 그게 바로 적에게 유리하게 하는 이적 행위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유연대 계시는 분들도 각별하게 채널에 뭐 올리는 거, 내부 분열하는 것은 절대로 올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밤에는 종창화재가 밤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근무를 써보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상당히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근무하실 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야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그래도 바람막이도 있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저희들도 보온 준비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